네, 안녕하세요. 계산적 사고법. 음, 오늘은 그 파이썬의 문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파이썬 그 설치와 소개, 간단한 소개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 그 파이썬을 이용한 실습 과제를 하나 올렸을 겁니다. 아직 확인을 안 한 학생들은 빨리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실습 과제를 하려면 음, 파이썬을 설치하고 파이썬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본적인 문법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예제를 가지고 파이썬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실습 경험이 있어야 과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과제를 제출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부를 좀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사용하는 슬라이드는요, 그 어서와 파이썬은 처음이지 그 교재 중심의 슬라이드입니다. 사실 그 우리 부교재는 그 Practical Programming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with Python 3라고 하는 이제 원서 PDF를 우리 부교재로 해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로 하는 내용이 기본적인 문법의 내용은 큰 차이는 없고요. 그 원서 내용이 좀 더 파이썬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이 어서와 파이썬은 처음이지 교재는 그냥 간단한 문법 설명과 많은 예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해당 그 슬라이드의 내용에 대해서 뭐 그 원교재인 뭐 어서와 파이썬은 처음이지를 구매를 뭐 개별적으로 해도 뭐 저는 개의치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추천하는 건 공부하는 교재는 그 프랙티컬 프로그래밍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뭐 시험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그 책을 많이 참고할 예정입니다. 아직 뭐 시험 문제는 출제는 아직 안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죠. 음, 네, 사실 신입생들 중에는 대다수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해 보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뭐 일부 학생들과 또는 2, 3학년 학생들 중에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뭐 이미 C 언어도 배웠고 자바 언어도 배운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한테 지금 이제 파이썬 문법 설명하는 내용은 뭐 상당히 쉬운 얘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1학년 1학기 신입생 학생들의 주류라고 간주를 하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변수라는 얘기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변수 얘기를 했었는데요. 변수는 이제 이게 변하는 숫자, 뭐 이런 의미로 일단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variable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면 변수는 무엇이냐? 우리는 항상 컴퓨터를 사용하고 메모리라는 저장 장치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는 어떤 공간입니다. 메모리의 어느 공간. 그리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공간에다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집어넣고 영원히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또 그 변수를 다시 읽어서 다른 계산에 사용을 하고 또 바뀌어진 결과를 거기다 다시 집어넣고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게 프로그래밍이 하는 일반적인 어떤 그 행동들이죠. 그래서 변수를 메모리에 있는 일부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변수를 지칭하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름. 그 이름이 되게 중요하지요. 사람들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제 저는 이름이 뭐라고 합니다 라고 서로 이름을 알려주면 예를 들어 뭐 이름이 완전히 여자의
이름이었는데 만나보니 남자더라. 또는 완전히 남자 이름이었는데 만나보니 여자더라. 그러면 처음에는 자칫 당황하죠. 물론 금방 적응을 하지만요. 그 얘기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유추하고 또는 넘겨짚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이름을 예로 들면, 예, 봉교인데, 봉은 한자로 얘기하면, 봉황새 할 때 봉자고, 교는 가르칠 교, 학교할 때 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 갔을 때, 친구들한테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나도 좀 폼나게, 뭐, 리차드, 벤자민, 뭐 이런 영어 이름 지어가지고 알려줬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 뭐, 리차드, 벤자민 그럴 때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봉교, BONGKIO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럼 애들은 발음하기도 힘들고 이게 뭐냐, 뭐 무슨 뜻이냐, 뭐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 피닉스하고 티치 이런 의미다. 그러면 애들이 그러고 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저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각으로 이렇게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변수를 정할 때 그 변수, 그 공간에, 변수가 지칭하는 그 공간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를 미리 감안을 하고 이름을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용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사용하는 것보다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변수는 결국 컴퓨터 안에 있는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컴퓨터를 열어보면 메모리라는 것의 실체는 이와 같이 이렇게 메모리 슬롯이 있고 뭐 여기 여러 가지 칩들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사실 저것만 가지고는 메모리를 보기가 어렵고요. 메모리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쭉 나열했는데 처음서부터 번호를 0, 1, 2, 3, 4 물론 실제로는 이제 헥사 넘버나 바이너리 넘버로 얘기를 하는데 0, 1, 2, 3, 4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주소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주소는 메모리의 크기에서 8비트, 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64비트 그러면 0 다음에 그 다음 64비트 지나서 그럼 88이 64, 8이 지난 거죠. 그럼 그 다음에 8이 되는 겁니다. 0에서 7까지가 되고 8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중요한 건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부여되어 있다. 네. 사실 C 언어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파이썬 같은 언어에서는 이게 뭐 썩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은 모든 데이터를 다 객체로 간주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 객체가 뭔지를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변수를 만들려면 변수 이름을 일단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수에 집어넣을 값을 여기 가운데 있는 이제 수학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이퀄인데요. 파이썬 언어에서 이거는 이퀄이 아니라 assign 한다, 집어넣는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어요. 변수에다 집어넣는다 하지 않고 변수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다 집어넣는다. 이게 지금 제가 객체를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면 22라는 정수를 score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약간 설명을 했는데 이 equal에 사실은 이제 assign 한다라는 거죠. 이거 왼쪽에 이게 나오면 얘는 이제 메모리의 공간을 지칭을 하는 거고요. 이거에 오른쪽에 나오면 그 데이터 자체입니다. 근데 지금 스코어는 이제 equal이나 이게 없는 그거니까 이 스코어가 가리키는 곳에 데이터 자체를 보여달라 이런 의미로 암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 딱 치면 20을 딱 보여줍니다. 물론 스코어를 프린트하라 해도 20을 보여줍니다. 예. 변수는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스코어에 20을 넣었다, 30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 덮어 씌워지는 거죠. 20이 사라지고 나중에 써온 30이. 그래서 이 그림도 잘 보세요. 스코어가 가리키는 곳에 메모리 공간에 20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30을 덮어 씌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태가 오른쪽처럼 바뀌는 거죠. 스코어가 가리키는 곳의 메모리 공간에 30이 들어가게 됩니다. C 언어에서는 스코어가 가리키는 곳의 메모리 공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코어가 그 메모리 주소를 그냥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C 언어는 어셈블리 언어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를 직접 액세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리킨다라는 얘기는 이제 포인터라는 특별한 변수를 쓸 때만 그런 의미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주소 그 자체가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이 좀 차이가 있죠. 물론 자바 언어를 배운 학생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알 겁니다. 역시 width가 가리키는 곳에 10을 넣고 height가 가리키는 곳에 메모리 공간에 20을 넣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사인이죠. 숫자를 왼쪽 공간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width가 여기 왼쪽에 있다 여기 오른쪽에 있죠. height가 여기 왼쪽에 있다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이때 이 width는 메모리 공간, width와 height는 메모리 공간이 아니라 이곳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width는 10이 되고 height는 2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퀄의 왼쪽에 오는 때는 L 밸류 이건 공간을 나타내고 이퀄의 오른쪽에 오면 R 밸류 이거는 공간 안에 있는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곱해죠. 10하고 20을 곱해서 이번엔 다시 에리어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에리어를 찍어보죠. 그럼 두 계산이 이제 에리어에 여기서 계산됐던 값이 여기에 200이 들어가 있던 게 찍히죠. 이런 식입니다. 네. 이제 번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 안 합니다.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하나의 문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걸 우리가 문자 열 또는 영어로는 이제 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 시작을 여기서 쿼테이션 마크로 합니다. 물론 싱글 쿼테이션 마크 열고 닫고 또는 더블 쿼테이션 마크도 되는데요. 긴 스트링을 S에 집어넣어라. 그럴 때 이 S가 사실은 메모리 공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레퍼런스이죠. 레퍼런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는 건 실제로 메모리의 어느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공간을 S가 가리키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C 언어에서 하려면 C 언어에서는 캐릭터에 대한 포인터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직접 그 주소를 나타내거든요. 변수가. 그래서 뒤에다 뭐 널 캐릭터 붙여놓고 C 언어에서는 이러는데 파이썬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에서 변수는 모두 다 객체 변수입니다. 객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찍어보면 이제 S가 가리키는 곳에 가서 그 안에 있는 안녕하세요를 갖다 찍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파이라고 하는 pi에다가 3.14159 이제 파이 값 실수를 집어넣습니다. 사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3.14159를 메모리 저장을 하고 어느 공간에 그 공간을 가리키는 pi가 그걸 가리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C 언어만 알았던 사람들 이게 뭐야? 왜 변수에 타입 지정이 없어? 여기서 실수면 실수 플로트, 여기서 뭐 정수면 정수 인트, 여기서 S면 스트링이니까 이거 캐릭터 포인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네. 예, 없습니다. 타입에 상관하지 않아요. 데이터는 그냥 얘가 알아서 저장을 하고 메모리에 C 언어에서는 내가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의 사이즈를 내가 알아서 그 사이즈만큼 메모리 공간을 미리 확보한 다음에 거기다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C 언어를 하려면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 메모리의 사이즈에 대한 지식, 데이터 크기에 대한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만 하니까 C 언어가 어려웠던 거죠. 파이썬은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데이터 만들어서 이렇게 어사인을 해버리면 데이터는 메모리 어느 공간에 저장이 되고 그 변수는 그 공간을 가리키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메모리 이게 이제 레퍼런스 변수라고 보통 이제 객체 지향 언어에서 얘기하는데 가리키기만 하니까 데이터가 아무리 크든 작든 그 시작을 가리키기만 하면 돼요. 이제 포인터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는 레퍼런스라는 말을 쓰고 포인터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는 포인터는 실제 가리키는 주소의 데이터 값을 인지를 하고 그 값을 건드립니다. 그런데 레퍼런스는 관리 차원에서 인덱스입니다. 얘를 가리키게 한다. 실제 그 메모리의 실제 주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걸 가리키고 있다라는 인덱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S든 PI든 이 데이터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가리키기만 하면 돼요. 파이썬이 알아서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쭉 나가면 뭐 얘는 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예제들은 뭐 중고등학교 정도의 수준, 뭐 중학교 정도의 수준이고, 문제는 이제 이걸 파이썬 프로그램을 어떻게 옮기느냐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input이라는 함수가 하나 나왔고요. 참석자의 수를 입력하시오. 그러면 이 인풋이 실행이 될 때 이렇게 참석자의 수를 입력하시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입력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 숫자 뭐를 키보드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입력이 되는데, 사실 키보드로 입력할 때 우리가 숫자, 예를 들어 25라고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지만, 이렇게 입력을 통해서 받는 건 숫자 25가 입력이 된 게 아니라 실제로 문자 2와 5가 입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 프로그램 안에서 25라는 정수를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깥에 int를 붙여서 이 안에서 입력받은 25라는 문자 두 개를 실제 정수 25로 바꿔줍니다. 이게 정수로 변환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넘버를 가지고 치킨의 개수를 알아내고 2배 곱해서 맥주, 4배 곱해서 케이크,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변수의 값 교환. 우리가 친구들하고 뭐 나하고 서로 물건을 물물 교환하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딱 주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 딱 줘요. 근데 우리가 손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동시에 어렵죠. 손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걸 받고 이렇게 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x하고 y에 있는 값이 x는 10이고 y는 20인데 이 수를 둘을 서로 바꾸자. 그럼 이제 y에 있는 걸 x에 집어넣으면 이제 x 값이 10이었던 게 사라져 버려요. 다시 x를 y에다 집어넣으면 x가 줬던 값이 더 오죠. 그러니까 몽땅 다 20만 됩니다. 10과 20이 교환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손이 하나 더 필요하지요. 그게 이제 템프입니다. 템프. x에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x를 상대방의 다른 손에다가 딱 주고 그 사람이 쥐고 있던 물건을 내가 딱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템프는 이제 일종의 중간 공간입니다. 그래서 x에 있는 값을 템프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y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다시 y는 여기 템프에 있는 걸 가져오고 그래야 서로 둘이 교환이 됩니다. 네. 이런 기법은 이제 일종의 이제 알고리즘 구현에서 매번 거의 패턴처럼 쓰이는 구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설명했지만 변수가 저장하는 게 뭐냐? value는 처음엔 정수를 저장했다, 그 다음에 실수를 저장했다, 그 다음에 문자열, 스트링을 저장을 합니다. C 언어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파이썬에서는 자유자재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value는 정수 3의 크기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실수 3.14의 크기나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의 크기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메모리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든 얘는 value는 그걸 가리키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가리키는 건 똑같죠. 그러니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변수의 이름 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뭐 대문자, 소문자 다르게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숫자도 영문자 숫자도 밑줄도 됩니다. 근데 공백은 안 됩니다. 공백 띄어쓰기에서 그건 변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백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밑줄을 사용하는 게 낫고요. 여기서처럼 이제 value 언더바 이거 되고요. 여기서처럼 이거 밑줄 언더바 되고 숫자도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띄어쓰기 이런 거 안 돼요. 이렇게 띄어쓰기 있는 거 이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괄호 이런 것도 안 되죠. 뭐 쓰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칸멜 타입이라고 해서 낙타체인데요. 낙타의 등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my new car라고 할 때 이게 읽으려면 이게 n을 소문자로 쓰고 c를 소문자로 쓰면 이게 이제 헷갈립니다. 이게 이 앞자하고 연이어서 이게 읽느라고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못하기 때문에 각 단어의 시작에 대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첫 자는 물론 소문자로 씁니다. 여기다 대문자로 쓰게 되면 나중에 이제 상수 같은 거랑 혼란이 오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 물론 이제 뭐 뒤에다가 다른 거 더 오면 또 계속 그렇게 써도 됩니다. 꼭 이게 두 개만 이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낙타도 사실 이렇게 쌍봉 낙타가 있고, 이렇게 뾰족한 이게 혹이 하나인 외복 낙타도 있습니다. 아마 외복 낙타가 저기 몽골이나 이쪽에 아마 추운 쪽 사막에 사는 거고, 좀 더운 쪽 사막에 사는 게 아마 이런 쌍봉 낙타일걸요. 뭐 자세한 거나 알아보세요. 모든 낙타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는 이렇게 이제 대문자로 해가지고 씁니다. 그러면은 얘네는 처음 필요할 때 값을 한번 고정시켜 놓고 안 바꾸겠다. 상수다. 그래서 인생을 변수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상수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반드시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글쎄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변수로 살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변하면 되는 거고, 상수로 살더라도 애초에 처음서부터 좋게 잘 세팅을 해 놓으면 뭐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인생을 변수로 사는 사람이 그때 이제 잔머리나 굴리면서 눈앞에 이익이나 쫓으면서 살게 되면 뭐 어떤 삶이 될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여줍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죠. 또 뭐 상수로 사는 사람이 얘는 초등학교 때 모습이 하나도 안 변했어. 가치관도 하나도 안 변했어. 그래도 참 답답하지요. 주석. 주석은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슬래시 두 개나, 원래 슬래시 두 개는 이제 C++에서 나온 건데, 슬래시 하고 이렇게 별표, 이쪽에 별표 슬래시. 이게 원래 C 언어에서 쓰는 주석인데, 파이썬에는 이렇게 샵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이죠. 주석, 커멘트라고 합니다. 사실은 커멘트는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리나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짜놓은 프로그램도 나중에 내가 뭐 시간이 한두 달 지나서 보면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또는 이제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개발자 중에 몇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 개발을 계속 하는데, 소스를 처음서부터 새로 짜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있던 사람이 짜놓은 소스를 이렇게 보고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소스 코드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놓은 거지? 그러면 이해를 못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코드를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것보다 주석을 잘 다는 게, 즉 글쓰기입니다. 설명 잘하는 게 프로그래머한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을 또 다른 용도로 쓰는데요. 여기 이제 정수 두 개를 받아들여서 더하고 빼고 하는 걸 해보는데, 한번 실행시킬 때마다 이렇게 썸을 열어놓고 diff를 막아놓고 돌리면 덧셈이 되고, 다시 이제 썸을 이걸로 막아놓고 diff를 열어놓으면 뺄셈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 용도, 디버깅 용도로 주석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처럼 이렇게 직접 연산을 해버려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연산을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연산 여기서 수식이라고 얘기하죠. expression 수식.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이제 이거를 피연산자, 뭐 수학에서 다 배웠죠. 연산자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데요. 가만히 보면 이제 나눗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을 하고 4를 나눠서 7하고 4를 나눴을 때 목만 보여주는 거, 그 정수분만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7에서 4를 나눴을 때 나머지만 보여주는 거, 7에서 4를 나눴을 때 실수 전체를 보여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나눗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요 연산자의 특성을 잘 알고 잘 사용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똑같죠? 이렇게 나눗셈. 그 다음에 지수, 파워죠. 뭐뭐의 몇 제곱, 몇 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의 7승 이런 겁니다. 이거는 곱하기를 연이어서 곱하기 연산자로 쓰이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별표죠. 연이어서 두 개를 하면 2의 7승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얘는 나머지죠. 얘는 목만 구하는 거, 얘는 나머지만 구하는 거. 이렇게 해서
초를 받아서 분 이런 거 초 계산하는 거서 100초, 1000초는 16분 40초다.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이거 중학교 때 방정식 할 때 많이 했던 거죠. 5,000원이 있고 사탕이 120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몇 개를 살 수 있느냐? 그래서 5,000원을 120원으로 나눠봤을 때 몫이 나오죠. 그럼 그거만 사고 나머지 거스름돈이 남는 거죠. 거스름돈은 요거 퍼센트 기호로 41개 사고 80원이 남습니다. 이거는 이런 2차 함수를 이렇게 구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제곱이니까 여기 이렇게 x 이렇게 해서 구해 볼 수 있습니다. 2차 함수. 연산제 우선순위는 알죠?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몇 승 제곱을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류가 그 다음에 더셈 뺄셈이 제일 우선순위가 낮죠. 이게 헷갈리면 그냥 괄호를 쓰면 됩니다. 괄호. 우선순위 헷갈려 그러면 그냥 내가 먼저 계산하고 싶은 데다 이렇게 괄호를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인이 화성에 가서 이게 그 영화가 뭐지? 마스인가? 마센인가? 그 영화 있었죠. 화성에 갔다가 이제 혼자 이제 죽은 줄 알고 내버려두고 동료들이 떠났는데 혼자 남겨져가지고 살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감자를 싹 틔워가지고 이제 재배하면서 구조하러 올 때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었죠. 그 얘기를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1년이 52주다. 처음에 감자가 20개가 있었다. 매주 감자를 10개를 심어서 40개를 수확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개가 사라지고 40개가 나타나니까 결국 30개씩 늘어나는 거죠, 매주. 처음에 20개의 감자가 있었고. 근데 주가 아니라 52주죠.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52주 동안 매주 30개씩 늘어나죠. 왜냐하면 10개 심어서 40개 얻어내니까 10개가 사라지고 40개가 나타나죠. 처음 시작에 20개로 시작을 했죠. 네. 그런데 자기가 하루에 3개씩 먹어요. 한 끼 하나씩. 그래서 365일이면 3개씩 먹어요. 그럼 이제 몇 개가 남냐? 485. 이거 계산 잘해야 화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산 잘못하면 미리 다 먹고 나중에 굶어 죽습니다. 거기서 암산이 안 되면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계산을 해야죠. 하긴 파이썬 짜서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겠네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있어야 되겠고. 그게 화성에 있을 리가 없죠. 갖고 갔으면 있을 수도 있지. 하여튼 이런 계산들, 은행에서 하는 복리 계산 등등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함수라고 하는 이름에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모듈, 모듈은 좀 더 큰 개념이고 모듈 안에 있는 어떤 계산 단위, 함수 이런 거를 이제 보도록 하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런 모듈 안에 이런 함수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모듈과 함수 덕택에 파이썬은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내장 함수인데 내장은 이제 우리 뱃속에 있는 내장이 아니라 빌트인이죠. 빌트인 함수. 파이썬을 설치하면 그 안에 그냥 우리가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함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값, 반올림, 그다음에 최대, 최소 이런 거 찾는 거죠. 내장 함수들. 이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장 함수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from mass. 이 mass는 모듈 이름입니다. 이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전부 다 import. 여기 이제 별표는 에스테리스크입니다. 이거는 이제 와일드카드 같은 개념이죠. 아니 와일드카드가 아니군요. 몽땅. 그래서 mass라는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몽땅 임포트 시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컴퓨터 안에 mass 모듈에 저장되어 있는 함수를 전부 읽어다가 파이썬 이제 실행하는 인터프리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메모리에 다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함수 스퀘어 루트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임포트를 안 하고 쓰려면 이제 mass.square root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교재들 보면 이제 그렇게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스퀘어 루트로 계산하죠. 뭐 등산 시간 계산, 이거는 뭐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물리 문제 같은데요. 등속도 운동에서의 시간과 거리의 문제. 여기서 여기까지 10km 동안은 20km per hour로 가고, 이렇게 언덕 구간은 10km per hour로 좀 천천히 가고, 내리막 구간은 30km per hour로 간다. 여긴 다시 평지가 나오네요. 그러면 주행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는 물리에서 S는 VT라고 배웠습니다. S는 이동거리, V는 속도, T는 시간이죠. 그럼 시간은 S를 V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서 이동거리는 다 주어져 있고 시간은 여기서 주어져 있죠. 그래서 10, S 나누기 V, 그럼 10 나누기 20, 여기는, 그럼 이 길이는 여기가 3이고 4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는 5죠. 5. 그럼 이 5까지는 10. 그래서 5km는 10으로, 그러니까 5 나누기 10, 여기는 5 나누기 30, 여기는 8 나누기 20, 이렇게 되죠.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스퀘어 루트는 우리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거 5라는 거 금방 알지만, 얘는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다 쓴 거죠. 네. 그래서 전체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풋 함수와 프린트 함수인데, 사실 인풋 함수는 아까 약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키보드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쳐서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키는 데이터들은 이제 인풋 함수를 써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고요. 이제 프린트 함수는 써서 컴퓨터가 계산한 내용을 사람한테 보도록 이렇게 모니터에다가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nput, 프롬프트 문자열, 프롬프트 문자열이라는 게 뭐냐면 어떠어떠한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그래야지 입력을 받는 건지는 이제 그 시점을 이제 사용자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보여주기입니다. 이걸 안 써주면 갑자기 실행되다 말고 멈춰 있거든요. 왜 멈춰 있는지를 모르죠. 입력을 받으려고 멈춰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앞에다가 뭐뭐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딱 멈춰 있으면 그때 키보드로 탁 놓고 엔터를 탁 치면 그 값이 컴퓨터 안으로 입력이 돼서 메모리 어느 공간에 지정이 되고 변수가 그걸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무엇인가요? 출력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홍길동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홍길동이라는 스트링이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네임이라는 이름이 홍길동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하기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 정수나 실수 더하기도 아니고 이게 뭐 문자열이 어떻게 더하기가 나오는데, 문자열에서 더하기는 concatenation, 이어붙이기입니다. 이어붙이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이어서 반갑습니다. 여기 앞에서 읽은 홍길동, 뒤에 있는 C가 붙는 거죠. 이렇게. 나이는요, 인풋도 받죠. 이때는 21 탁 엔터를 치죠. 그러면 그게 메모리 저장이 되고 age가 그 2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리키게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은 겁니다. 두 개의 정수를 하나 입력받아서 x, 또 하나 입력받아서 y. 그래서 x 더하기 y에서 값은 하고 봤는데 30이 돼야 되는데 웬 1020. 뭐가 잘못됐죠? 네,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죠? 첫 번째 정수, 그래서 10을 딱 입력했는데 프로그래머는 자기가 10이라고 생각하고 입력을 했지만 컴퓨터는 문자 1, 0을, 즉 스트링이 됩니다. 1, 0이라고 하는 길이 2의 스트링을 입력받습니다. 마찬가지로 20을 스트링을 입력받아서 여기서 이 더하기는 정수 덧셈이 아니라 스트링에 이어붙이기가 됩니다. 그래서 10, 20이 이어붙여진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 인풋으로부터 읽어드린 걸 바깥에서 변환을 해줘야 되죠. 가로를 한 번 더 치고 인트로, 정수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10이 아니라 10이 들어가고 20이 아니라 20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30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료형인데요. 뭐 지금까지 뭐 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정수, 실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hello world라고 하는 이제 문자열을 만들고 가로에 놓고 type이라고 하는 함수에다 집어넣어 보면 이 type은 여기에 있는 이제 데이터의 그 타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는 string 타입이다. 클래스 string. 문자열이다. 3.2 그러면은 플로트다. 여기 지금 다 클래스가 나온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걸 전부 다 하나의 객체로 취급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바에서의 그 변수 선언할 때 다 이제 클래스 같은 걸로 이제 잡듯이 여기서도 string 클래스, 플로트 클래스, 인트 클래스로부터 찍어낸 하나의 객체 인스턴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자바를 공부했던 학생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 거고 처음 파이썬을 접하는 학생은 어쨌든 아까 가리킨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9의 부피 구하는 거 3분의 4 파이 r 3승 공식을 알고 넣은 거죠. 네, 넣어서 계산을 했고요. 다 물리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이고 그냥 물리 수학 문제인데 그냥 계산 이렇게 된 건데 파이썬으로 코드를 옮겨본 건데 확인을 해보세요. 다 이해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화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대화한다는 게 뭐 별거 아니라 컴퓨터가 뭐라고 입력을 요청하면 내가 입력을 하면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아서 컴퓨터가 처리를 하고 또 입력을 요청하면 내가 입력을 해주면 그 다음 컴퓨터가 또 시행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뭐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거죠.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김철수. 김철수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이를 입력해 주세요. 20. 잘못하면 개인정보 다 털리겠네. 주민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려주면 안 돼요. 개인정보 다 털리네. 컴퓨터한테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안 되죠. 바보같이.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1,000원짜리 내고 물건값이 750이면 얼마 어떻게 뭐 거실로 받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도 뭐 넘어가고 보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 나눗셈 쭉 나오고 인풋 나오고 정수로 바꾸고 뭐 덧셈 뺄셈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이해가 돼야 이제 실습과제로 주어진 것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키보드로 입력하는 모든 키보드에서 입력되는 모든 데이터는 다 문자열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그걸 실제로 문자열로 간주하고 쓸 수도 있고 실수나 정수로 간주하고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변환이 필요합니다. 문자열은 이제 hello 같은 경우는 HELLO인데요. 이걸 C 언어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아니라 6개입니다. 뒤에 널 캐릭터가 하나 들어가고 C 언어는 요 시작 주소를 직접 나타냅니다. 문자열. 그래서 캐릭터의 포인터로 쓰지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그냥 길이가 문자열 길이만큼 되고 그냥 가리킵니다. 포인터가 아니라 그냥 레퍼런스, 인덱스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더블 코테이션, 큰 따옴표로. 근데 얘가 출력해줄 때 보면 작은 따옴표로 출력해주네요. 네, 어쨌든 큰 따옴표든지 작은 따옴표든지 일관성 있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팅을 직접 출력하면 이제 따옴표 없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건 큰 따옴표하고 작은 따옴표를 섞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관되게 해야 되죠. 빠져도 안 되죠. 에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문법은 뭐 파이썬 문법은 C 언어나 뭐 자바 문법에 비해서는 상당히 단조롭고 심플하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프로그램을 처음 배운 사람도 금방 배워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용 컴퓨터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거죠. 처음부터 그 용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업에서 이제 프로토타입 개발용 연구소에서 이제 결과를 빨리 출력해 보기 위해서 일단 속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빨리 구현해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 만약에 이걸 상품으로 하려고 한다면 파이썬은 빠른 언어가 아니에요. 즉 파이썬을 실행시켜서 결과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만들어서 실행시켜서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고 괜찮네 그럼 이걸 다시 상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C나 C++로 옮겨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철수가 안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안녕이란 말을 따로 이렇게 인용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더블 코테이션하고 요 더블 코테이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얘를 스트링으로 간주하고 얘를 스트링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그걸 가운데 있는 안녕은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철수가 안녕이라고 말해서 인용하려면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를 인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트링을 한 줄에 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줄, 하나, 둘, 셋, 넷, 여러 줄에 걸쳐서 하려면 싱글 따옴표를 3개 찍습니다. 이렇게 3개. 그래야 여러 줄에 걸쳐서 문자열이 표현됩니다. 만약에 2개를 찍고서 문자열을 여러 줄에 걸쳐서 하면 에러가 납니다.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백슬래시라고 하죠. 백슬래시. 이게 어떤 컴퓨터에서는 이게 원 할 때 원화 이 화폐 기호가 로 나타나죠. 백슬래시하고 여기에 싱글 쿼테이션을 찍으면 얘가 지금 스트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스트링의 시작이고 T 옆에 있는 이게 스트링의 끝인데 여기다가 이 백슬래시를 안 하고 여기 don't의 이 부분을 표시를 하면 스트링의 시작을 여기 끝을 여기라고 하고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문자열 안에 그 스트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 안에 싱글 쿼테이션을 넣기를 위한 거죠. 그럴 때 백슬래시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yes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더블 쿼테이션으로 yes를 강조하고 싶은데 사실 전체 스트링도 더블 쿼테이션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더블 쿼테이션 앞에 이렇게 백슬래시 더블 쿼테이션 앞에 백슬래시에서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문자열의 연결 이렇게 문자열 2개를 이렇게 나란히 놔도 연결이 되고요. 더하기 기호로 놔도 이렇게 concatenation 이어붙이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덧셈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객체 지향 언어로 얘기하면 일종의 폴리모피즘입니다. 다형성이라고 하죠. 더하기 기호는 똑같은데 요거를 이제 정수에다 대해서 더하면 정수 덧셈이 되고 실수에다 대해서 더하면 실수 덧셈이 되고 문자열에 대해서 더하면 문자열에 이어붙이기가 되고 그 피연산자가 내는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연산자 더하기는 똑같지만 다른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보고 이제 폴리모피즘 다형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자열하고 여기서는 숫자 이 26은 키보드로 입력한 26이 아니라 여기에 숫자 26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링 형태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얘는 문자열, 얘는 숫자로 보고 이어붙이기가 안 됩니다. 서로 달라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신문에 오보가 났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소고기 할 때 그 소하고 토마토하고 유전 형질을 서로 조합해서 소한테서 토마토가 열리는 뭐 그런 게 만들어졌다라는 이제 오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중학교 때 그 소리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막 중학교 때 막 생물 이런 거 배우고 할 때 그럼 막 사람 몸에서 식물이 나오나 막 이러면서 불가능합니다. 서로 달라요. 불가능해서 바꿔야 됩니다. 26을 스트링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26은 스트링 226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 붙여줍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이렇게 25만 9천을 스트링을 정수로 바꾸려면 인트를 해야 되고요. 스트링 290.54를 실수로 바꾸려면 플로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290.54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259000을 인트로 바꾸면 25만 9천이 됩니다. 이걸 참 특이한 건데요.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그 다음에 equal이라는 스트링 하나에다가 50을 곱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스트링하고 숫자하고 여기서는 스트링하고 숫자하고 더하기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어떻게 스트링하고 숫자하고 곱하기가 되느냐? 이건 이제 곱하기라는 의미보다 반복의 의미입니다. 일종의 루프 같은 거죠. 루프 반복. 그래서 곱하기는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는 이퀄을 50번 연속해서 반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이제 축하한다 그럴 때 이제 막 감격하면 축하한다는 말을 여러 번 하지요. 그래서 congratulations 곱하기 3 메시지에 집어넣고 그럼 congratulation이 3번. 한 칸 띈 거는 여기 뒤에 한 칸이 띄어져 있어서 띄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C 언어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상품의 가격은 %S1입니다. 여기 스트링이 있고 스트링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다가 %프라이스, 이 프라이스는 여기에 10,000원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스에 10,000원이 들어있으면 여기 사실은 이제 퍼센트 10,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퍼센트하고 이 퍼센트가 서로 매칭을 시켜서 S 대신에 10,000원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현재 시간은 %S입니다. 그렇죠? 그럼 메시지가 이겁니다. 출력할 때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타임이에요. 근데 타임을 봤더니 이런 스트링이거든요. 12시 PM.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2시 PM이라는 스트링이 이 메시지 안에 있는 여기 S에다가 대치가 딱 돼서 이렇게 매핑을 딱 시켜서 대치를 시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 쓰면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싱.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봤을 때 문자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0, 1, 2, 3, 4, 5 해서 총 6, 길이 6에 우리가 이제 C 언어 기준으로 보면 이제 스트링을 어레이로 쓸 수 있습니다. 어레이도 스트링처럼 쓸 수 있죠. 문자열의 어레이를, 그러니까 문자의 어레이를 스트링처럼 볼 수 있죠. 또는 스트링을 문자의 어레이로 볼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도 그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대괄호죠. 뭐 저는 이제 꺽쇠괄호 또는 뭐 대괄호라고 쓰는데 이렇게 파이썬은 문자열입니다. 그런데 문자열을 워드가 가리키게 했지요. 그럼 이제 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대괄호 치고 0 그러면 첫 번째 P가 출력이 되고요. 5 그러면 0, 1, 2, 3, 4, 5 N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스트링과 얘는 꼭 이제 C 언어나 자바 보면 이제 어레이처럼 보입니다. 어레이 배열이죠. 여기서도 이제 문자열 3개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딱 입력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를 딱 떼가지고 OST라고 약자를 보여준다. 이거 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자열을 워드 1, 두 번째 문자열 워드 2, 3. 그러면 그거에 첫 번째 문자. 그렇죠? 딱 떼가지고 이어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자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C 언어에서는 이제 리스트라는 거는 없습니다. 자바에서도 초기에는 리스트라는 게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나오죠. 자바에서는 어레이 리스트가 파이썬 리스트랑 조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리스트는 일단 우리가 시장에 장 보러 갈 때 이제 빼먹으면 안 되니까 리스트 작성하자. 우유 사야지, 달걀 사야지, 치즈, 버터, 크림 이런 거 사야지 하고 쇼핑 리스트를 작성을 하죠. 뭐 버킷 리스트도 있지. 그러면 이게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안으로 밀크는 스트링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컴마로 나열이 되어 있고 대괄호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링의 길이가 달라요. 여기서는 밀크 하나, 둘, 셋, 넷, 5. 여기 4개. 여기는 둘레 6. 여기는 둘레 6개죠. 스트링 길이가 들쭉날쭉합니다. 보통 어레이는 길이가 같은 거를 저장을 하는데 C 언어에서는 이거를 뭐 어떻게 저장을 하나요? 각 스트링들의 어레이가 되죠. 스트링들의 어레이. 그럼 이제 스트링을 가리키는 이제 포인터들의 어레이가 되고 스트링들은 길이가 각각 다르니까 뭐 포인터로 해야 되나요? 어쨌든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괄호 안에 스트링이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리스트를 찍어보면 이렇게 리스트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 과제에서도 리스트 쓰는 예제가 나올 거예요. 파이썬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인데 실제로 인덱스의 시작은 0부터 시작이 됩니다. 0부터. 이건 이제 메모리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인덱스. 그럼 쇼핑 리스트에 0 그러면 첫 번째 밀크, 쇼핑 리스트에 인덱스 1 그러면 두 번째 에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쇼핑 리스트에 2 그러면 실제로 세 번째죠. 치즈가 나옵니다. 치즈. 거기다가 애플로 바꿔치기를 했죠. 어사인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다시 찍어봤더니 애플 자리에 치즈 자리에 애플이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장 변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치겠고요. 이어서 이제 3장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